지방자치 30년 새로운 시대정신과 과제라는 주제로 한 지방자치학회 추계 국제학술대회에서 제3회의 7분과 발표 및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회의 7분과는 제주형 자치경찰제 세션입니다. 제목은 제주형 자치경찰제 정립에 대하여고요. 발표자와 토론자분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발표자는 대전대학교 이상훈 교수님이십니다. 현재 한국경찰학회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토론자분을 책자에 나와 있는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현기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현기 교수님은 현재 한세대학교 교수님이시면서 경기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 남재성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재성 교수님은 원주 한라대학교에 근무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박병욱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병욱 교수님은 경찰대 졸업하시 현재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이어서 임상규 국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임상규 국장님은 현재 행정안전부 자치분권 정책관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박재율 공동대표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재율 공동대표님은 지방분권 전국회의 공동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동국대학교 최은열 교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작년 12월 15일부터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또 국가경찰위원회 목으로 자치경찰위원을 추천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세션이고 또 저녁 일정도 있는 것 같아서요. 제가 발표 시간을 20분, 25분 정도 드리고 토론자분들도 5분이나 되셔가지고 시간이 좀 너무 지연될 것 같아서요. 5분에서 한 7분 정도로 토론을 해주시면은 핵심적인 내용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토론은 제가 사전에 양해를 드리겠는데요. 우리 신현기 교수님이 제일 위에 나오시긴 했지만은 우리 박재율 대표님께서 중요한 일정이 있으셔서 토론을 제일 먼저 좀 하시고 가셔야 되겠다고 말씀드려서 다른 토론자분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상훈 교수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받은 대전대학교의 이상훈입니다. 저는 이제 한국경찰학회장을 이제 2번 해서 2년째 임기를 다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경찰학회는 이 자치경찰과 관련된 세미나만 작년과 올해에 이어서 총 7번을 했습니다. 그 7번 하는 과정에서 자치경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스스로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그리고 전국의 18개의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각각 운영되고 있는 현재 모습의 방향성, 이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를 검증하고 있었죠. 그 사이에 저는 이 제주자치경찰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시작되고 15년간의 경험과 노하우, 전문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결벽성이라고 그럴까요? 하나의 제도를 만들면 전국적으로 통일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 잘 아시다시피 이론적 자치경찰제를 실시하면서 거기에 예외를 두려고 하지 않았던 입법 과정들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리고 저희 학회가 전체적인 그림들을 이렇게 검토를 해 나갈 때 잊고 있었던 존재가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제주 자치경찰이었습니다. 원래 15년 전에 시작돼서 어쩌면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의 방향을 혹은 밑거름이 돼서 새로운 싹을 키워야 될 제주자치경찰이
이론적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서 오히려 후퇴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은 우리가 이원제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현재의 이론적 자치경찰제를 중심으로 한 경찰법이 과도기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전제에서는 더더욱 현재의 자치경찰단을 중심으로 하는 이원적 조직, 즉 국가경찰 조직이 아닌 도의 지방공무원으로 이루어진 경찰력의 사무와 권한, 이것이 좀 더 실험적으로 경험돼야 되고, 이런 것을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이원제로서 나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검증들을 분명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미루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으로 잡은 것은 제주형 자치경찰제 정립 방안에 대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다 조망할 수는 없고, 현재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제주자치경찰단의 어떤 효율적 사무 분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그런 쪽에 착안해서 공부하는 것을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분야에서 우리가 2006년 7월이었죠. 이렇게 시작된 제주자치경찰은 실질적으로 시범 실시를 2018년 4월부터 한 2년 동안 하면서 결과적으로 성공적이었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됩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홍익표 법안을 구체적으로 시행한다라고 하는 이행 절차들이 벌써 전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의도된 평가다, 이런 비판이 가능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주에서 실시된 국가경찰 사무를 자치경찰로 이관해서 실험했던 것들이 성공적이었다. 특히 주민들이 만족했다. 또 실제적으로 자치경찰의 외연을 확장할 수 있었다. 이런 측면에서 성공적이었고 역시 선제적이었다. 그래서 자치경찰의 어떤 고도화를 위한, 또 앞으로의 자치경찰의 모습을 찾아가는 테스트베드로서의 역할, 이것이 충분히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발표가 좀 더 의미가 있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인데요. 실질적으로 18개의 시도에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자치경찰을 운영해 나가면서 이 이원제의 하나의 희망의 불꽃이라고 할 수 있는 제주자치경찰단의 활동을 이제 내 문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저기 다른 도에 한정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할까봐 좀 노파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논의를 통해서 그 사라져가는 불꽃을 다시 살려보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그 경찰법상의 자치경찰제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목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론제로 되면서 사실 국가경찰 및 다음에 자치경찰의 조직에 대한 법명에도 불구하고 내용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국가경찰 사무는 존재하지만 자치경찰 사무는 존재하지만 자치경찰관은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 실제로 법률 명칭과 그 법률의 내용이 미스매칭되는 이런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문재인 정부에서 아주 상반된 두 개의 법률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아마 이런 법률 명칭이 우리 홍익표 의원한테 출발한 이름인데, 이 이원제를 전제로 한 법 제목에 이론적인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 그런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적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게 된 경과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조직의 변화를 최소화하겠다. 결국은 비용을 최소화하고 또 현장의 충격을 또 최소화하겠다. 그죠? 제도를 갑자기 바꿈으로써 오는, 또 경찰권을 효율적으로 분산하겠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경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하겠다. 뭐 이런 개정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이론제로 머물면서 이 네 개의 가치를 충분하게 실현한
법률은 만들지 못했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제주자치경찰의 이원적 자치경찰제 시범 운영의 성과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에 총 260명의 국가경찰을 우리 자치경찰 사무의 10종, 10개 종을 이관 대상 사무로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최대 411명의 경찰관들이 제주 지역에서 자치경찰 사무의 실질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주민의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제주도에서도 자체 예산을 3억 원을 들여서 그것을 후원하고 있었죠. 이 3억 원이라는 의미가 저는 당시 2018년, 19년도에는 그 금액을 어느 정도 규모인지 잘 몰랐는데요. 지금 일반 도 같은 경우는 2022년 내년도 자치경찰 예산을 보통 한 5억 정도 보고 있거든요. 뭐 경상남도 같은 경우가 이제 5억이고 보통 내외가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인구가 한 60만 정도 되는데 3억을 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도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치경찰의 어떤 선행적인 시범 운영의 시사점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국가경찰 사무를 자치경찰로 이관했을 때도 제주도민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것을 이제 다시 한번 반복드리고요. 특히 제주특별법의 입법 취지에 굉장히 부합하는 그런 성과를 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주특별법에서는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제주자치도의 자유를 확대하고 자치의 역량을 강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국가의 책무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설립 취지하고 또 제주특별법 자체의 방향성 이것이 이원제로서 자치경찰단의 사무로 이관되면서 성공된 그 결과하고 상당히 부합한다 이렇게 평가가 됐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말씀드린 대로 이론제로 갑자기 변하면서 제주자치경찰단의 사무와 역할과 권한이 과거로 돌아가는 특히 411명까지 갔다가 그것이 151명으로 후퇴하는 과정에서 그 조직의 사기도 무척 떨어졌고 또 미래에 대한 비전도 불투명하다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제주특별법과 지방분권법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어떤 설치 의미 이것을 종합해 보더라도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자치권을 강화하고 또 교육자치뿐만 아니라 자치경찰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큼은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보장하겠다 이런 취지를 살려나가야 된다는데 우리의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지방분권법 상의 사무 배분의 원칙을 보더라도 거기에 총 4가지 원칙이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사무 중복 금지, 또 배분 시군구 사무 배분 우선의 원칙, 포괄 배분의 원칙, 그 다음에 민간 부분 참여 확대 원칙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의 그 제주형 자치경찰제의 쟁점이 되는 것은 이 중에서 사무 중복 금지 원칙인데 현재 제주특별법과 경찰법에 나오는 그 자치 사무를 비교해 보면 상당히 중복되어 있다. 생활안전이든 교통이든 이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고 있고요. 포괄 배분의 원칙을 보더라도 제주도가 자기 책임 하에서 스스로 종합적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이 국가경찰도 동일한 사무 혹은 유사한 사무를 병행하게 함으로써 제주도가 스스로 자기 책임 하에 종합적인 자치경찰 사무를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는 점에서 이것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자치경찰 2.0이라고 제가 네이밍을 했는데요. 실제로 자치경찰이 시작되고 앞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기 위한 또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2.0이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경찰법이 개정되고 여기에 따라서 제주 특별법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찰법의 제정, 또 새로운 내용, 일원화된 자치경찰 이것이 오히려 제주 특별법에 발전되어 나갔던 것을 오히려 후퇴시키는 이런 내용들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제주 자치경찰단의 소속을 기존의 도지사에서 자치경찰위원회로 변경을 하였다 하는 것,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무들이 국가경찰임에도 불구하고 자치경찰 사무라는 이름으로 이제는 국가조직에서 제주의 자치경찰을 운영하게 되는 여지를 열어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중복되는 업무의 혼선, 또 이에 따른 주민의 불안 이런 것들도 가중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론적 자치경찰제를 함에 있어서 왜 그러면 제주의 자치경찰, 즉 이원적 조직을 갖고 있는 자치경찰단을 존속시켜야 되는가? 이것은 국회의 속기록을 보더라도 다 나와 있습니다. 이 과도기적 성격의 모형이고 또 제주 도민 스스로가 만족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제도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지역 주민들이 그것이 좋다면 인정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당시에 경찰법을 개정했을 때 제주도지사가 성명을 냈죠. 원하는 제주 자치경찰단을 없애는 걸로 김영배 의원이 발의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제주도민들이 의사표시를 하기를 우리는 자치경찰단을 원한다. 우리 제주의 예산으로 우리 주민의 도민의 안전을 모색하겠다. 이것이 이제 반영되는, 그래서 이제 존속된 이유가 되는데, 이 존속된 이후에가 이제 문제가 돼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표 1을 보면 경찰법 개정 전과 개정 이후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뭐 후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주자치경찰의 활동 목표, 설정, 평가 이 모든 것들을 시도에서 하다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흔한 생각에 자치경찰위원회도 주민을 대표하는 기구인데 이것이 후퇴라고 보는가? 그것은 후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 7명 중에는 경찰청장이 개입하는, 국가경찰위원회가 개입하는 이런 요소들이 두 군데나 존재합니다. 그래서 자치를 함에 있어서 완전한 주민의 의사라기보다는 중앙에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고자 하는 공간만큼 자치의 영역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특히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제주도만큼은 이제 2개가 아니라 3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하지 않으면 그동안 제주에서 해왔던 여러 가지 성과와 경험들이 잊혀지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주 자치경찰 수행 중에 주체가 이제 많아졌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것은 3장 1절에서 제가 기술을 해 두었고요. 제주자치경찰위원회와 제주도경찰청, 이것의 역할도 사실은 제주자치경찰위원회를 오전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자치경찰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에 대한 청취의 기회가 있었는데 보고서가 거의 한 20페이지 정도 되는데 거기에 제주자치경찰단이라고 하는 글씨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제주자치경찰위원회에 주로 포커싱하는 대상이 제주도경찰청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가 지적을 하고 그것을 2개의 기구에 대해서 동일하게 지시 감독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는데 반응이 그렇게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었습니다. 제주도경찰청의 조직의 성격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이론제에서의 제주도경찰청은
국가경찰기관이라고만은 볼 수는 없습니다. 즉 경찰청장이나 국가수사본부나 또 자치경찰위원회가 그 채널을 통해서 각각의 사무를 지휘감독하기 때문에 제주도경찰청은 반국가 반자치의 조직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해가 아직까지는 충분히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제주지방경찰청을 제주도경찰청으로 이렇게 바꿔놓은 것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아직까지는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원화된 상황에서 제주자치경찰단을 살려나가는 것은 과거로 도지사로 넘겨갈 수는 없지만 자치경찰위원회가 그 이원제화되어 있는 제주만의 특별한 성격들을 이해하고 제주자치경찰단에 대한 새로운 지휘 감독 혹은 새로운 정책 수립 또 거기에 대한 이행 이것을 관심을 배가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것이 제주자치경찰단에서는 시범 운영 기간에 이루어졌던 자치 사무를 이관하고 그 자치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77명의 국가경찰관을 이체하도록 정원 이체하도록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제주자치경찰단의 사무와 운영은 제주도지사와 제주도경찰청장이 협약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당사자 간의 문제는 현재 난항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상으로는 이럴 경우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특히 국가경찰위원회에서도 이 양자의 협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심의 의결권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당사자 간의 선은 일단 넘어섰다. 그래서 현재 사회를 보시는 국가경찰위원이신 우리 최영렬 교수님이나 또 여기 임상규 토론 나오신 우리 국장님의 선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기회를 빌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자치경찰의 어떤 방향을 새롭게 모색하고 다시 2.0으로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한 5분 정도 남았는데요. 표 2를 보시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제주자치경찰단은 무슨 일을 특화해 나가면서 이원화를 전제한 성공적인 효과 이것을 낼 수 있을까? 표 1을 보면 분명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경찰법 4조와 제주특별법 90조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첫 번째 차이가 나는 것은 다만 경찰법 4조 가상 5목 단서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행정청 사무를 제외한다. 이것은 이제 이론적 자치경찰제를 전제했을 때 국가경찰이 더 이상의 일반 행정기관의 사무를 떠넘겨 받지 않겠다 이런 방어적인 조항이죠. 여기에 비해서 제주특별법에서는 같은 지방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런 조항의 필요성이 없는 것이죠. 또 뒤로 넘어가 보면 이번에 이 교통과 관련돼서 상당히 많은 진보가 있었다. 그리고 여러분들 조문을 봐서 아시겠습니다만 이 조문을 만들어낼 때의 근본적 뿌리는 사실 제주특별법을 많이 가져다 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좌우에서 우좌로 비교하면 대부분 그렇죠. 그래서 이 교통과 관련된 이 고난이 늘어난 만큼 제주특별법을 앞으로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최소한 지금 현재 경찰법에서 확대된 자치경찰 사무라고 하는 범위까지 제주특별법도 진일보해 나가서 그 업무에 대해서 완전히 제주자치경찰단이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수순을 밟아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공공시설과 지역 행사장 등의 지역 경비에 관한 사무는 특히 공공시설의 경비 이것은 우리가 쟁점이 돼서 지난 경찰법에서 삭제되었던 조항이고요.
우리 노숙자라든가 행렬병자라거나 이런 부분들도 전부 부정됐던 내용들인데 제주특별법에 그런 규정을 근거로 해서 제주자치경찰이 할 수 있는 그렇지만 국가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국가경찰관은 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도 조금 업무를 확장해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경찰법 4조와 제주특별법 91조를 비교해 봤을 때 우리 제주특별법상 우리가 진보해야 될 것이 바로 경찰법에서는 자치경찰 사무를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주특별법에서는 경찰 사무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양자가 협약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자주입법권의 엄청난 침해다. 그래서 최소한 오히려 앞서 나갔던 제주특별법이 지금 경찰법 개정을 보고 오히려 이것을 제주도의 조례를 정할 수 있는 쪽으로 진일보하는 그런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복사무에 대한 문제점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중복되니까 여러 가지 업무가 뭐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거나 주민들이 혼란을 겪거나 불신을 한다거나 아까 원칙적으로 말씀드렸던 중복사무 금지의 원칙에 반한되거나 사기가 저하된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고 궁극적으로는 가장 우려하는 바가 이겁니다. 현재 150명의 제주자치경찰단의 인원으로 1000명에 가까운 그러니까 제주도경찰청의 지구대 파출소를 포함한 실질적으로 그분들도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니까요. 그걸 포함한 순수하게 혹은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자로 평가받고 있는 국가경찰 수가 1000명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양적으로 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 아마 잊혀진 존재가 될 수 있다. 특히 기능적으로 보조하는 역할에 끝나거나 종속 관계가 고착화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어쩌면 이 순간에 가장 극복해야 될 문제고 지금 오늘 이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표 3을 보시면요. 제주자치경찰단이 현재 법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은 업무협약이라고 하는 것인데 실제로 양 당사자 간의 업무협약이 있었던 것은 3회에 불과합니다. 15년 동안. 나머지 4회에서 8회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시범 사업을 실시하면서 이 이원화를 실험하기 위해서 계속 협약을 했던 것이죠. 국가가 필요하면 이렇게 협약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준 것 외에는 15년 동안 3회밖에 하지 않았다. 그것은 제주자치경찰단의 최소한의 생존만을 이야기했었고 더 이상 발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표 4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표가 3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17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제주특별법상의 제주자치경찰의 사무와 권한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주로 생활안전과 지역교통활동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없는 것이죠. 실제로. 근데 아까 우리 교통사무에 대해서 봤습니다만 경찰법을 만들면서는 개정하면서는 상당히 많은 교통과 관련된 자치경찰 사무들을 법에 규정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보더라도 좀 더 많은 입법적 개선과 발전이 필요하겠다. 중앙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특히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 직결심판에 관련된 청구 사무라거나 관광 환경 분야의 사무라거나 또 주정차 문제 이런 것들이 아주 제한적으로 야금야금 조금씩 이렇게밖에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주자치경찰단이 답부하고 있는 책임의 상당 부분은 중앙정부나 입법자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이제 대안으로서는 제주자치경찰의 어떤 이원적 범위를 좀 더 확장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실험은 아까 전제했기 때문에 약하기로 하고 두 번째는 조직과 인사체제를 개편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15년 동안 많은 경찰관들이 자치경찰단에 들어왔는데 승진이라든가 보직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조직의 크기가 더 이상 커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호 간의 교류가 필요하다. 특히 이제 경찰청, 경찰서 단위, 또 112 종합 상황실에 관련돼서도 서로 교류를 해서 업무 협조나 전문성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들을 상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주 경찰청 조직의 구도 속에 자치경찰부장이 부재합니다. 자치경찰부장을 만든 이유는 제주 경찰청 내에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국가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래도 자치경찰 사무에 주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주 경찰청장을 보좌하는 직위인데 유일하게 없습니다. 그래서 개선책으로는 제주에도 자치경찰부장을 국가경찰 조직 내에 분명히 존재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뒤에 연결됩니다만 이런 직위를 제주도 지방 공무원으로 보하는 것, 또 여기에 대한 임명권은 당연히 도지사가 갖는 문제, 이런 것도 좀 확대를 해서 제주도가 자치경찰 2.0이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게 이것이 조직이 이원화로 가기 위한 교두보를 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제주 자치경찰이 선언적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한 걸 아까 오전 회의 때 들었는데요. 전 국민이 제주를 테스트베드라고 생각하고 따라온다고 하지만 제일 앞서서 나가고 있는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버겁다. 우리의 희생으로 앞으로 자치경찰의 방향을 잡는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도전적인 멘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제주도가 갖고 있는 특성, 제주특별자치도를 만든 이유, 또 선언적으로 나간다고 하는 의미는 전 국가의 자치경찰제를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국민에 앞서서 보다 주민이 더 참여하고 주민이 자치경찰 사무에 있어서 정책 수립이나 이행에 있어서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도 분명히 존재하고 증명이 되었다 하는 점에서 완전히 동의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이성훈 교수님 15년 전 제주에서 자치경찰 처음 시행을 했는데 올해 7월 달부터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생기면서 제주만 독특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가경찰인 제주경찰청이 있고 또 기존에 있던 제주자치경찰단이 있고요. 또 제주자치경찰위원회가 돼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잘 거론해 주셨습니다. 특히 제가 아까 소개는 안 했습니다만은 이상훈 교수님이 자치경찰 관련해서 현재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도 활동을 계셔서 이론과 실무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이 발표에 대해서 5분의 토론자분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박재열 대표님이 좀 급하신 일이 있어서 박재열 대표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사회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이게 이 세션 시간이 원래 앞이었는데 갑자기 조정이 되면서 제가 조금 일정 때문에 돈을 마치 어머지를 밀어서 정말 양해를 바랍니다. 이상훈 교수님 발제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제가 이제 문재인 정부의 자치경찰 특위 위원을 하면서 경찰개혁위원회 위원을 하면서 원래 이원안 여기 이제 같이 설계하는 데 좀 참여를 했었고요. 박근혜 정부 때도 자치경찰 TF 팀장을 하면서 자치경찰을 조금 같이 검토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는 참 많이 현장에도 오고 현장 분들과도 많은 대화를 했고 제주만이 아니고 전국에 다니면서 현직 경찰관들과도 많은 대화를 하고 했었는데요. 우선 그 이상훈 교수님 발제에 그 7조하고 8조, 7조의 그 현장 경찰관들의 적극적인 반대 의사 표명을
그 홍익표 의원 안에서 김영배 의원 안으로 이혼화에서 일어나가는 주요 근거라고 하셨는데, 제가 처음 한 것으로는 현직 경찰관들이 잡는 데는 아니고요. 현직 경찰관들은 오히려 이혼화에서 일어나되는 것을 플랜카드까지 걸면서 또 경남이나 여러 군데는 그 직장 협의회에서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원래 이혼화 안으로 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직 경찰관들이 적극적인 반대 의사가 이혼화의 걸림돌이었다는 것은 근거가 제가 볼 때는 뭐 나름대로 또 적응을 했어야 했는데 그건 좀 아니다. 또 왜냐하면 이것은 자칫잘못하면 대단히 위험할 수 있는 게, 결국은 우리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학계나 시민사회나 모든 분들이 결국 이혼화로 가야 된다. 이게 이혼화 가야 되는데 그렇게 사실은 다들 하고 있는데, 현직 경찰관의 적극적 반대 의사라는 것은 시간 좀 지난다고 해서 이게 해소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게 맞다면. 그럼 상당히 이것은 이혼화로 가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나 개인한테 계속 그걸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또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조금 말씀을 멘트를 지금 먼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8쪽에 지방 재정으로 충당하는 자치경찰이 되어 있는데, 이 모델 설계가 이혼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국가에서 재정을 원칙적으로 책임지는 걸로 초기에는 하는 걸로 분명히 설계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지방 재정으로 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점을 분명히, 이것도 두 개는 좀 근거를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6쪽에 어쨌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근거를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이제 적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법령상, 그리고 지방분권법의 사무정보금지 원칙이라든지 포괄배분의 원칙 뭐 이런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의 전국적 차원에서 일어나 경찰도 그 취지에 맞지 않지만, 제주특별자치도에 지금 일어나는 거기에다가 더 엉망우정쩡하게 만들어 놓은, 사람의 얼굴 같으면 이게 코하고 입하고 눈이 제대로 조화가 안 되는 이런 걸 만들어 놓은 데다가 제주도는 거기에다 더 눈 하나를 빼버렸다든지 완전히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그 도지사의 감독권 배제가 되었다든지 하는 문제에 지금 지적하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치안의 주체, 시도지사, 시도의 민생 치안 주체로서의 책임성 자체를 모호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죠? 모호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럼으로써 이상비 교수님도 앞서 그 강조했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취지, 이런 것을 완전히 그냥 무색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히 제주자치경찰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그동안 2006년 출범해서 노정대의 성과, 이걸 우리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되는데 상당히 폐행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라는 심각한 지적이 돼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상원 교수님은 상당히 절충적인 대안을 지금 제시한 것으로 제가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절충적 대안은 지금 현재로서는 대안이 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 사무의 구체적 내용을 새롭게 정할 수 있게 되었고, 또 경찰청과 자치경찰청 모두 대상으로 효율적인 자치경찰 조직의 조합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회도 가능하다, 이런 서술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앞서 전제하고 이 서술은 제가 볼 때는 배치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취지하고 전혀 맞지 않은 것인데, 이걸 현재 걸 그럼 전제로 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든 조화를 한번 만들어보자는 고육지책으로 지금 안을 제시하는 것이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오히려 우리가 좀 구조적이고 근본적 문제제기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실질적인 대안에 보면 인사교류 폭을 확대한다든지, 자치경찰 부장제를 도지사가 임명하는 것으로 신설한다든지, 또 제주자치경찰단 경찰청과 편제상 연결한다든지, 이렇게 현행 법령상 불가능한 겁니다. 지금 자치경찰 부장을 어떻게 시도지사가 임명합니까? 그 현행 법령이 불가능한데.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 어쨌든 지금 조건 내에서라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취지를 살 수 있는 안을 좀 만들어 보자는 발제자의 고육지책은 이해가 되나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가 없다.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결국 제주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원래 이혼화 모델, 그건 상당히 당시에 청와대까지 다 조율해서 안이 확정됐던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뒤에 기재부 같은 데서 재정 문제가 대단히 분발하고 정부 내부에 조율이 안 되면서 했던 것이지,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위원회 안으로 돌려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전국적으로 바로 하기는 이제 7일 발족했으니까 뭐 어렵면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취지에 그에 맞게 제주도 우선 적용해서 지금 경찰법에 구칙조항 같은 거 넣고, 그죠? 제주특별자치도법 좀 약간만 손대면 지금 제주도는 이원화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가야 된다. 그래서 이 정부에서 지금 남아있는 임기 내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새 정부가 출범하는 내년 5월 9일 출범하면 내년 하반기, 늦어도 2023년 상반기까지는 우선적으로 제주만이라도 그 제주특별법하고 지금 경찰법의 구칙조항 같은 걸로 연결하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개정해서 시행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토론자분들 다 말씀 듣고 발표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책자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현기 교수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사회자께서 소개해 주신 경기 북부자치경찰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현기입니다. 그 오전에 저도 미리 와서 제주자치경찰단에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서 이제 토론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좋은 그 의견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좀 듣고 싶기도 했었는데 굉장히 생각보다 안정적이에요. 이제 혼란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2006년도에 이제 이 7월 1일날 제주자치경찰이 만들어지기 전에 2004년도에 저도 우리 박재율 회장님하고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에 함께 참여해서 이 제주자치경찰제 모델이 만들어지는데 이제 경험도 하고 그래서 애착이 많아서 6개월에 한 번씩 이제 자치경찰단을 방문을 하고 그랬던 경험도 생각이 나고 그럽니다. 또 지난 2020년 11월에 이제 이 개정경찰법 마지막 공청회에도 제가 이렇게 참석을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 기존의 제주자치경찰단이 살아남아야 된다. 이거는 이제 그 15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자치경찰제 모델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그런 의미도 있고 거기에 한 발 더 나아가서 전국으로 이제 자치경찰제가 확대 실시되는 데 있어서도 기본 모델의 의미가 크기 때문에 절대로 없어져서는 안 된다. 그런 이제 주장을 했었는데 다행히 결국엔 이제 살아남게 됐어요. 근데 이제 또 나름대로 고민에 빠지게 됐죠. 이게 어떻게 국가경찰 268명 파견돼서 지부대 파출소 7개가 나와서 나름대로 그래도 2번 정도 이렇게 그 이제 운영에 대한 평가 이런 거에서 나름대로 성공적이었다 이런 결과도 나온 걸로 이렇게 보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이 국가경찰의 이제 수사 종결권 또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3년 내에 또 완전히 넘어와야 되고 거대 권력기관으로 등장하게 되는 이제 국가경찰 여기에 이제 인권 침해가 이제 또 대두될 수밖에 없어서 무조건 이 경찰의 거대해진 권한을 또 분산해야 되는데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 이제 자치경찰제를 도입을 해서 해야 된다. 홍익표 의원의 이원화로 이제 이렇게 또 실험도 실제 이제 적용을 해서 해보고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그런 게 이제 잘 나가다가 이렇게 우리 발표자께서 잘 발표해 주셨습니다만은 또 급회전을 해서 김영배 의원안이 나오게 되고 물론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원인들이 있었을 텐데 제일 컸던 건 아마 코로나19가 오면서 3조 6천억의 이런 또 예산이 급하게 필요한데 이게 이제 우리 또 재난지원금 이런 걸로 인해서 또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이렇게 이해가 되죠. 그래서 어쨌든 개정 경찰법이 이제 2020년 12월 9일 날 통과가 돼서 출범을 하게 됐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큰 의미를 또 이렇게
가질 수 있죠. 만약 이게 엉터리로 출발을 했다 하더라도 만일 안 됐으면 오늘 우리 이 시간에도 자치경찰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모델 얘기를 아마 또 반복하고 있을 것 같죠. 자, 아무튼 17개 광역시도에서 이제 18개의 자치경찰위원회가 이렇게 출범을 해서 4개월에 이제 이렇게 시간이 지금 흘러가고 그랬는데, 솔직히 제가 위원장을 맡아서 4개월을 실제 이렇게 해보면서 보니까 한마디로 표현해서 양팔목에 수갑을 채워놓은 법이다, 개정경찰법이. 그래서 손가락 10개만 가지고 시도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인사권도 없을 뿐더러 또 재정권도 없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펼쳐야 되는데 어린이 문제든 교통 문제든 1호 시책 사업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펼쳐야 되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정도로 표현해도 뭐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이제 이 개정경찰법이 굉장히 문제가 많다. 굉장히 이해하는 데에도 너무 그 어려운 이런 법이고, 어떻게 이렇게 법이 만들어졌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고 그럽니다. 자, 아무튼 이제 앞으로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그 대안들, 또 이제 우리 지금 입법부에서 아마 개정, 지금 4개월 동안 문제점은 다 드러난 것 같아요. 문제점이 뭐가 문제점인지는 다 드러났고, 대한민국 지도지사 협의회에서도 아마 이렇게 다 파악이 된 것 같고, 저희 또 자치경찰 위원장 협의회 뭐 이런 데 통해서 이제 모든 문제는 지금 이미 다 드러나서 이제 개정 입법들이 또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과제의 직면에 있어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우리 그 이상원 교수님 지금 발표해 주신 거에 이제 내용들을 제가 여러 번을 읽어봤는데 다 동의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아주 세세하게 잘 정리를 해주셨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제주자치경찰단이 지금 제주 그 자치경찰위원회가 또 만들어져가지고 2개로 이제 지금 이렇게 돼 있고, 그 자치경찰위원장이 2개의 조직을 지휘 감독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 지금 있고, 그래서 제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제주자치경찰단이 우리나라 최초로 이렇게 이제 15년 전에 7월 1일 날 출범을 해서 이제 이렇게 쭉 오고 그랬는데, 역시 그 모델도 최초였지만 이번에도 역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이 두 조직이 지금 제주자치경찰단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 두 조직이 지금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랬는데요. 요거를 좀 이 불씨를 살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주자치경찰단이 다행히 없어지지 않고 이렇게 지금 존속을 하게 됐기 때문에 이거를 방치하면 안 되고, 우리 이런 학계나 또는 입법부 의원들 이런 분들하고 이제 세미나 이런 거를 많이 좀 기회를 많이 가져서 이렇게 그 공론화를 좀 하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지금 대다수가 이렇게 지금 개정경찰법으로 이 자치경찰제는 정착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 법 자체가 너무 이렇게 아주 그 뭐 이렇게 클리어하게 이렇게 돼 있지를 않고 짬뽕으로 막 더 표현하면은 A4 용지를 두 손으로 팍 늘려서 팍 찢어가지고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이런 표현을 좀 하고 할 수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 아주 혼란스러운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기 제주자치경찰단에서 전에도 이제 실험을 해보고 그랬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우리나라 자치경찰제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금 이 개정경찰법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이제 그 자치경찰법이 독립적으로
입법이 돼서 진정한 의미의 이런 그 자치경찰제가 이렇게 정착돼 갈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좀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좀 앞으로 많은 논의를 통해서 개선점을 찾아 나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박재열 대표님이 토론을 하시고요. 바로 가실 줄 알았더니 발표자 답변을 꼭 듣고 가시려고 계속 앉아 계십니다. 아까 조금 상충되는 의견들이 조금 있으셨습니다. 현지 경찰관들이 이원화를 찬성하느냐, 이원화를 찬성하느냐 이런 문제, 또 자치경찰의 재정 책임의 문제, 또 여기 대안으로 제시한 것들이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이 말씀을 발표자한테 듣고 이렇게 일어나실 계획이신 겁니다. 뭐 양해를 해주시면 발표자 말씀을 간단하게 듣고 다른 토론 듣겠습니다. 예, 이렇게 진행을 좀 바꿔서라도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쁘신데 우리 박재열 대표님께서 답변을 듣고 가신다고 하셔서 저도 기쁩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토론을 해주시면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현장 경찰관들이 반대했던 것은 이론적 자치경찰 모델에 대해서 많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희들이 이론제가 나왔을 때가 2020년 8월이었거든요. 여름에. 그래서 8월 11일인가 나온 그 전에도 계속 세미나를 했었는데 그때 현장 경찰과 직협에서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신분이 국가경찰관으로 들어왔는데 지방직 공무원으로 되는 것은 불이익하다, 헌법상 기본권 침해다 이런 주장들을 하셨고요. 특히 이제 현장이 이제 이 분리가 되면은 업무에 공백이 생기거나 중복이 되는 비효율성 이것이 발생하게 되면 결국은 그 시민들의 모든 비난은 자기 현장 경찰관들한테 와서 왜 출동 안 하냐, 왜 출동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해서 비난할 것이다 해서 그때도 반대가 있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론제에 왔을 때도 이게 무슨 자치경찰이냐 이렇게 해서 오히려 그때는 다시 또 이원자료에서 신분을 좀 나눠 가려고 했었는데 그걸 막았다, 제도적으로 막았다 해서 또 다시 반대가 있어서 양쪽 다 사실은 그 당시에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의 충당 문제는 제가 워딩이 조금 읽기에 따라서는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 여건이 성숙하면 종국적으로는 이라고 하는 앞에 수식어가 있기 때문에 지방 재정을 충당하는 것은 말씀 주신 대로 자치경찰을 시행함에 있어서 재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동의하고요. 제가 워딩한 것은 여건이 성숙되면 전국적으로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원화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곡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원화는 홍익표 의원이 말하는 이원화는 이원화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현장의 사무를 두 개를 쪼개는 이원화를 해갖고는 그때 이원화 때 그렇게 논의하면서 쳇바퀴를 돌았던 것은 아까 우리 사무 중복 금지 원칙이라고 하는 게 지방자치단체 혹은 그 자치경찰에게 그 현장 사무를 몽땅 넘겨주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자치의 의미지 국가경찰도 출동하는 현장 의미, 자치경찰도 해서 사무 분장하는 것은 분권하고도 안 맞고요. 우리 이원화라고 하는 전국적인 그 목적하고도 안 맞습니다. 이원화는 현장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고 하겠다는 것이지 일부 책임은 국가를 주고 일부 책임은 자치를 갖는다 이런 의미는 홍익표 의원 발의안 때부터 그 의미가 잘못됐다 이렇게 많은 지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사용하는 이원화는 그렇게 해석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제주 자치경찰 부장을 두는 것하고 조직을 연결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정책 대안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지금 이제 현행 법령 하에서 해석의 문제하고 또 입법론으로서의 정책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구분해서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겠는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본적으로 지금 이원화 얘기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제주 도경찰청에 있는 사무 담당자 1000명하고 제주자치경찰단이 150명이 같이 가는 것이 이원하다 이렇게 하면 계속 제가 주장하듯이 양쪽으로 벌써 압도되기 때문에 조직이 상하관계가 형성이 된다거나 종속되거나 이것을 제주에서의 이원화라고 얘기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현재의 제주도경찰청에 자치경찰부장을 만들면서 거기에 연결고리를 둬서라도 이것이 비율을 맞춰 나가서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도 점진적으로 자치경찰 신분으로 넘어와야 된다는 그런 전제로 연결고리를 일단 시작하자. 그래서 현행 법에서는 불가능하지 않냐는 입법론을 좀 이해해 주시면 조금 연결이 되지 않겠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저는 뭐 이상훈 교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 역시도 대부분 동의하기 때문에요. 이상훈 교수님의 토론에 대해서 뭐 특별한 의견을 말씀 올리기보다는요. 제가 생각하는 조금 제주자치경찰에 대해서 그동안 좀 안타깝게 생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제주자치경찰의 뭐 그동안의 운영 성과라든지 또는 뭐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되는 점들에 대해서 약간의 연구 용역을 진행하면서 분석을 좀 해보았는데요. 제주자치경찰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은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저평가되어 있었다는 생각들은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8년 4월부터 국가경찰 인력도 좀 파견제 시행도 하고 또 다양한 시범 사업도 실시를 하면서 상당 부분의 성과를 거뒀다라고 이제 보여지거든요. 이를테면 뭐 가장 대표적으로 극찬받았던 뭐 행복센터 같은 것들 아니면 뭐 112 현장 대응 고동화 정책이라든지 지역별 맞춤형 뭐 교통 여건 개선 활동들 그리고 뭐 학교 안전 경찰 활동 이런 것들은 사실은 타 시도로 이어질 수 있는 확대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제도였다라고 평가받아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주민의 치안 만족도도 실제로 실정조사 연구 관련도 몇 개가 제시가 되기도 했었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도 했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이 연계된 종합행정도 구현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행복센터 같은 것들 때문에 지역 주민과의 네트워크도 향상될 수 있었고 궁극적으로는 자치경찰이 나아가야 될 하나의 방향타를 제시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행복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은 타 시도의 지역들이 사실 리단위 지역들이 제주도의 그 행복센터가 만들어졌던 지역들보다는 인구가 적은 지역들이 대부분이죠. 인구가 뭐 소멸되는 지역도 있는 마당이니까요. 그렇다면 인구 비율에 맞추어서 사실은 제주형 형태로 타 시도로 보급하는 방향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조금 축소를 해서 뭐 이동 민원실 형태로도 운영할 수 있을 거고요. 아니면 고령화된 인구들이 굉장히 많다면 의료복지 중심의 행복센터로도 약간 변형해서 타 시도로도 확대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행복센터 외에도요. 제주도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던 게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거든요. 그렇다면 타시도 역시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뭐 신호기나 안전장치의 설치, 차량 통제나 주정차의 단속, 또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이런 것들을 확대해 나간다면 제주와 마찬가지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주는 그동안 학교 안전 전담 경찰관 제도, SSPO 제도도 시행을 했는데요. 이건 역시도 다른 뭐 시도에서는요, 뭐 학교나 경찰이나 지방단체, 자치단체, 그리고 뭐 학부모,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학교 폭력이라든지 학교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높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자치경찰제 시범 운영 과정에서 또 본실시 과정에서 몇몇 시도경찰위원회가 사실은 뭐 많이 운영하고 있지만 주치자 응급의료센터와 같은 유사한 의료 조직들도 사실은 그 시발점은 제주였거든요. 그렇다면 제주의 모델이 역시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통합유실물센터의 설치 역시도 그동안 다른 시도에서는 볼 수 없었던 굉장히 또 긍정적인 제도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주자치경찰을 보게 되면 사실 이 개정경찰법 또 자치경찰제의 출범에 따라서 한때 420여 명까지 확대가 되었던 인력들이 현재 157명 규모로 축소가 돼서 굉장히 위축된 상황에 놓여 있고요. 또 권한 자체를 보게 되면 이 제주특별법에 따라서 자치경찰단은 생활안전, 교통, 여성, 뭐 청소년 보호, 관광 아주 지역적인 범위 업무만 맡고 있고 환경과 살림에 대해서만 제한적인 특사경 업무를 이제 부여를 하고 있거든요. 반면에 이제 제주경찰청 내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들의 권한을 보게 되면 뭐 생활안전, 여청, 또 교통 외근, 뭐 그리고 일반 사법경찰 사무까지 수사권까지도 갖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들이 제주자치경찰단을 더욱더 위축시키는 결과들을 현재 낳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력도 굉장히 부족한데 사실은 예산과 관련된 문제들이 사실은 경찰법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예산을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인력 충원 역시도 요원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런 문제들이 좀 제시가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요, 이제 앞서서 말씀도 해주셨지만 사실은 제주만이라도 당초의 이원화 모델로 전환하는 방향을 굉장히 좀 개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또 그걸 통해서 자치경찰단을 확대하고 위상도 강화하고 인력도 보강하고 심지어 청사도 좀 그럴듯하게 좀 만들어주고 해서 조직의 위상과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국가경찰하고 좀 합리적인 사무 배분, 사무 구분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자치경찰한테는 지역 주민과 관련되는 생활 밀접형 치안 서비스에 대해서는 훨씬 더 좀 권한을 확대하고 수사권의 범위도 조금 더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사실은 자치경찰제가 지금 과도기적 성격이라고 아까 이상훈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저 역시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거든요. 궁극적으로는 진정한 이원화 모델로 가야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진정한 이원화 모델, 그러니까 주민 참여가 아니라 주민이 주도를 하고 그 다음에 진짜로 아주 적극적으로 신영기 교수님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정말로 시도경찰청 이하의 모든 경찰 인력과 경찰 조직은 정말로 자치경찰화 되는 게 진정한 이원화 자치경찰제의 모델이라면 그 첫걸음으로 제주자치경찰부터 그런 방향으로 전반적으로 한번 시범 실시해보는 것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어서 우리 곽병욱 교수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주대학교 박병욱이라고 합니다. 예, 앞에서 많은 이 자치경찰, 특히 이제 제주자치경찰 제도에 대해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특히 우리 지역사회 경찰 활동을 위한 패러다임이다, 프로그램이다, 자치경찰이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창의성 있고 자기 책임성 있게 여러 가지 이제 시책을 펼칠 수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건 저도 전제하는 거고요. 지방자치법을 또 강의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풀뿌리 민주주의자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난 시범 실시에 있어서의 그런 자치경찰 제도를 너무 좀 미화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진정한 논의가 안 되고요. 상당히 많은 문제가 드러났고 그렇습니다. 홍익표 의원의 이원제라는 것은 사실 이원화가 아니거든요. 이원화라는 것은 국가경찰 단위에는 국가경찰이 있고 자치경찰 단위에는 자치경찰만 있는 겁니다. 자치경찰만. 근데 홍익표 의원은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이 지역 단위를 하나는 국가경찰, 하나는 자치경찰 하는 거, 이건 이원화가 아니죠. 짝퉁경찰이죠. 짝퉁자치경찰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실험 테스트베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식의 실험 테스트베드는 상당히 위험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자꾸 미화하고 이렇게 하면 정말 저같이 자치경찰을 주장하는 분들도 이게 이건 좀 잘못된 그런 근거에서 시작된 거라서 이건 좀 부적절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을 담보로 우리가 제주 지역에서 상당히 많은 이런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제주도 뭐 실험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험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바는 그겁니다. 자치경찰을 하려면 지구대 파출소는 우리 제주 지역에서라도 다 자치경찰이 했었어야 된다. 자치경찰이 했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게 문제가 있으면 또 초동수사권, 공무집행 방해 사업에 대한 초동수사도 잘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 문제점은 우리가 드러내놓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구대 파출소가 자치경찰로 올 수 있는 거지. 과거에 있었던 상당히 많은 문제들을 지금 미화하고 국가경찰을 미화하고 그 감추기 위해서 또 자치경찰대로 홍보하기 위해서 미화하고 정말 잘못했죠. 국민들을 속이는 행위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늑장 출동도 하고 실제로 갔는데도 처리를 못하니까 공무집행 방해서부터 처리를 못하니까 또 국가경찰에 와야 되고 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 현장에 보이는 경찰은 자치경찰이 내야 된다. 지구대 파출소 경찰은 자치경찰이 내야 된다는 거죠. 해야 되고 만약에 국가가 그 정 넘겨주기 싫어서 지역 순찰대라는 걸 만들었다 하더라도 지역 순찰대는 우리 지구대 파출소는 기초단위거든요. 기초단위고 자치경찰이 되고 지역 순찰대는 두더라도 광역단위 자치경찰인 것이지 그럼 뭐 국가의 40% 지구대 파출소 인력을 남겨두기 위한 수단으로 이걸 뭐 국가측 입장에서 국가경찰이 담당한다. 이것도 이제 국가경찰이 정말 잘못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더라도 지역 순찰대는 뭐 한 5에서 10% 정도 해서 광역 단위 경찰로 광역단위 자치경찰로 남겨둔다. 나머지는
다 자치경찰로 간다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국민의 이런 생명 신체를 담보로 이렇게 위험한 실험을 하진 않았습니다. 정말 위험한 실험이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중복 사무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복 사무의 문제가 지금은 당연히 생기지 않죠. 지금은 자치경찰이 일일이 수사를 안 하니까요. 일일이 현장판에서 이 칼부림이 나고 누가 이게 강간을 당하고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게 현장을 쪼개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려면 지구대 파출소를 전부 다 자치경찰로 넘기라는 거죠. 제주특별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학자들 얘기를 할 때는 그런 현실을 언론에서도 뭐 제대로 안 보이고 자치경찰은 자치경찰대로 국가경찰은 국가경찰대로 무속임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현실을 국민을 상대로 정말 생명 신체를 담보로 잘못된 실험을 하는 거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실은 뭐 자치경찰 도입하자는 겁니다. 도입하자는 건데 다만 기존의 그런 식의 실험을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자치경찰의 가장 큰 장점은 그렇습니다. 지역 주민에 대한 책임성 차원에서 이 국가기관은 뭡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도 멀고 책임성도 없고 적극성도 없어요. 책임을 질 일이 없다는 거죠. 창의적인 생각할 수도 없고 또 뭐 지방 대정이나 또 지역 주민들하고도 멀고 하니까 상당히 현재 체제는 또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적어도 지구대 파출소 다니는 기존의 지역사회 경찰 활동을 하는 그런 기능까지 합해서 우리 제주특별법 활용해서 자치경찰로 넘길 필요가 있다. 다만 지휘감독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좀 생각이 다르다. 이게 프로그램이라고 봤을 때 기존의 도지사의 지휘감독권을 배제한 것은 이게 뭐 잘했다 잘못했다라는 문제로 접근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된 우리 역사를 반영한 것입니다. 1960년 제3대 국회, 4대 국회 경찰법 기초특별위원회부터 우리가 뭐 신민당 그다음에 이제 각종 계속 91년 경찰법 있었을 때까지 계속 논의되어 온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그런 문제가 들어가 있는 그런 거잖아요. 도지사가 직접 지휘하는 것은 왜 위험하냐라고 하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도 책임행정의 원리는 어긋날 수 있다는 거예요. 책임행정의 원리는 어긋날 수 있지만 다만 이 경찰 행정이라는 것은 침해적이고 또 선거 자본을 단속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선거에 악용되기도 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경찰 정치실에 경찰 부패실에 지역 정치인들이 경찰 인사를 하고 경찰 어떤 업무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자치경찰 사무가 자치화되는 것은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전적으로 찬성하지만 다만 다른 자치 사무와는 다르게 경찰 사무, 위험 방지 사무라는 게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중앙의 국가적 지시 감독이 있어야 될 필요도 있겠고요. 그리고 어떤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게 강조돼야 되고, 그럼 거꾸로 말하면 자치경찰 스스로 독립성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자치경찰 스스로 독립성을 가지고 정치적 영향이 들리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역할을 하는 게 시도자치경찰위원회라는 존재가 저는 너무 중요하다. 지금 민주적 정당성이 조금 부족하다. 책임행정 원리에 약간 위반된다라는 점이 있지만 그런 부당한 그런 어떤 경찰의 집행력의 활용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투명하고 제도적인 기구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현재 그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그런 부분은 어떤 경찰 위험방지 사무의 특성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1948년, 1960년, 그리고 1991년 경찰법 제정 이후에 계속 꾸준히 이어져 왔던 경찰 사무의 특성과 관련된 그런 경찰 정치적 중립성 논의, 거꾸로 말하면 자치경찰의 어떤 독립성과 관련된 논의와 연결된 거기 때문에 저는 시도지사의 지휘감독권을 배제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도지사가 관여를 못하느냐? 시도지사는 그 자체로 어떤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고요. 구청장 같은 경우에 보면 각종 아동 학대조례 보면 책무성이 다 부여되어 있습니다. 부여되어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재정적인 부분, 또 지역 주민 대표라는 부분, 그런 부분을 통해서 지역 주민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적절하게 좀 견제를 해주면서 시도지사가 또 이제 의견을 반영하고 이런 공식적이고 투명한 절차도 반영돼야 된다고 합니다. 또 재정적인 부분에는 당연히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 법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시도지사의 권한이라는 게 상당하기 때문에 어떤 뭐 직접 집행을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직접 인사를 하지 않는다, 그건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강이 맞다는 거죠. 시도지사가 안 한다는 것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떤 경찰 영역의 지방자치가 이루어지지 않다라고 평가를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영국 같은 경우에도 지휘관만 이렇게 지휘관 경찰 어디입니까? 지방경찰위원회가 경찰청장에 대한 선임권과 해임권만 가지지 그 이하 차장 이하에 대해서는 전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 경찰청장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영국 같은 자치경찰 제도를 상당히 이렇게 선진화된 자치경찰 제도다, 민주화된 자치경찰 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걸 봤을 때도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직접 어떤 계획을 하고 역할을 하고 책임을 지고 하는 부분이 긍정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책임행정의 원리 위반된다라는 그런 측면도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지만 경찰사무, 위험방지사무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그런 부분을 한번 감안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뭐 시간이 꽤 지났는데요. 뭐 행안부에서 또 하는 정책을 위반하고 하셔서 좋은 말씀 해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임상규 자치분권 정책관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정안전부 자치분권 정책관입니다. 우리 이상훈 교수님께서 발제를 좀 해주셨는데 지금도 자치경찰과 관련해서는 자문단도 저희들이 운영을 좀 하고 있고 많은 부분들을 서로 좀 공유하면서 소통하고 있는데 오늘 발제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 공감을 하고 좋은 발제를 해준 데 대해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저는 지금 방금 우리 박병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기사에서 자치경찰위원회로 지휘감독권을 옮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시도지사 독립적인 한 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제도를 설계할 때 시도지사의 권한이 많이 커지는 부분, 경찰권까지 주어지는 부분에 대한 어떤 우려들이 반영됐고 앞으로 많은 부분들이 자치분권이 강화되면서 아마 인사도 그렇고 감사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독립적인 위원회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느 날은 자치경찰위원장을 또 선출직으로 하자고 하는 얘기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평가를 좀 하고 싶고요. 많은 부분들이 제주자치경찰 시범운영 성과를 높이 평가를 하고 있고 이원제로 제주자치경찰을 좀 자기매김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주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저는 그 행복치안센터라든가 교통부자 통합운영 성과들을 좀 데이터를 좀 보면서 2020년 생활안전 분야 통합운영 성과를 얘기하면서 2020년 주민대상 만족도 설문 결과를 제가 보니까 94.8%가 만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단한 성과 아니겠느냐. 행복치안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 양 교수님한테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제주도의 행복치안센터하고 그다음에 통이장들도 지원하는 서기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제주도가. 그래서 자치분권을 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제주도가 테스트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정말 제주특별자치도를 실시한 의도가 목적이 특별법을 만들어서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많은 부분들 제주도에서 시작된 자치 시험들이 전국으로 확대되어 나가는 부분을 보면서 자치경찰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제주 자치경찰제 시행이 큰 계기가 되지 않았느냐 좀 해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관점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자치분권을 맡고 있기 때문에 자치분권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좀 바라보면 제주도가 과도기도 모델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합니다. 입법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과도기 모형이고 앞으로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원화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냐 하는 부분인데 자치경찰제가 빠르게 뿌리 내리면 내릴수록 그 시기는 앞당겨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분권의 관점에서 우리 제주도
제주자치경찰의 어떤 성과라든가 또는 그 경험, 이것은 저는 놓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제주자치경찰의 어떤 성과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경찰청하고 잘 협의가 좀 돼서 자치경찰이 최소한의 그 역할을 좀 아마 좀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잘 정리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 또 하나 관점은 뭐 국가경찰, 자치경찰 자꾸 얘기를 하는데요. 이 치안 서비스 수요자는 결국은 지역 주민들이거든요.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제도를 설계하고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재정적인 여건도 좀 있고, 사실은 재정적인 부분도 좀 가만히 듣겠습니다만은 일원화로 가는 가장 큰 이유는 초기 혼선과 혼란에 대한 우려가 컸었습니다. 사실은 코로나 시국에 일선 현장의 치안 서비스 공백이라든가 또는 혼선이 있게 되면 그 정부 차원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아마 지금 가장 컸던 건데요. 지금 자치경찰제가 시행이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잘 메꿔지고 하면 아마 이원화로 가는 데 있어서의 큰 탄력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제주 도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만드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주자치경찰단의 권한과 책임을 확대를 제주 도민들이 원한다 그러면, 또 성과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가만히 들여서 정리가 좀 되는 게 맞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저는 해보고요. 자치경찰 관련해서 참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은 제가 자치분권을 실무를 총괄하는데요. 자치경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룸이 거의 저쪽으로 없습니다. 사실. 경찰법이 저희 소관법이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경찰이라는 말이 어디에도 들어있지 않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한계는 좀 있습니다만은, 자치분권을 담당하는 실무국장으로서 우리나라 자치분권의 완성은 딱 두 가지가 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제대로 된 자치경찰을 시행하는 거고요. 하나는 일반자치와 교육자치가 통합이 돼야 실질적으로 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바탕은 아마 분권적 개헌을 통해서 완성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우리 박재열 대표님도 그렇고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새 정부가 지금 들어설 텐데요. 분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전문가분들도 자치경찰 부분도 그렇고 좀 분권이라고 하는, 자치분권이라고 하는 관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푸시를 좀 해주셔서 새 정부에서도 분권은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권, 자치분권은 아마 지금도 멀었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많은 진전이 있었거든요. 근데 앞으로 더 큰 진전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여기 계신 전문가분들도 조금은 부음업 하는 데 있어서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자치경찰이 시행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자꾸 이게 자치경찰이냐,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자치경찰이 시행된 거예요. 지금 어떤 거. 그래서 위원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좀 역할을 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신감을 갖고 실제 예산 편성하려면 시도 예산 부서에서 조금은 자치경찰이다 인식이 낮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문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거든요. 좀 더 시도지사님들하고 좀 더 토론하시고 자신있게 예산부서도 설득하고, 그리고 각 부서들이 관련된 부서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서들하고 소통도 좀 하셔가지고 지금 있는 제도를 가지고 잘
잘 좀 운영을 하면 제가 볼 때는 오래가지 않을 거예요. 과도기 갈 때 오래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들께서 힘을 좀 내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자치분권이라고 하는 그런 저희 경찰 관점보다는 자치분권이라는 관점에서 행정안전부가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성심을 다해서 지원해드리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자치경찰은 어차피 시작됐다. 그런 의미에서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자학하거나 또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자치경찰의 건승, 그다음에 활약을 기대하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굉장히 감사합니다. 발표자가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겁니다. 있을 텐데 시간이 30분 됐고요. 제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 우리 자치경찰에 제주자치경찰에서 오신 분들 계시고 제주자치경찰단에서 오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혹시 아까 위원장님도 계시고 했는데 혹시라도 뭐 발표자 말씀보다도 김영구 위원장님이나 또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오신 분 또는 제주자치경찰단에서 오신 분 중에 오늘 꼭 말씀하시고 가셔야 되겠다 하시는 분 있으면은 간단하게 좀 1, 2분 한번 말씀을 하셔도 됐었습니다. 없으시면 바로 끝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죠. 없으십니까? 예, 없으신 것 같은데요. 그 발표자가 1분만 달아줘요. 1분만요. 1분을 더 할 것 같긴 한데 예, 지금 토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발표자 말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제주형 자치경찰제에 대한 원고 집필을 부탁받았을 때 그 제목을 이렇게 객지에 써놓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자치경찰제가 아니라 제주형 자치경찰이라고 하는 제주형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고민한 끝에 이 제주도가 갖고 있는 특성에서 현재 제주자치경찰단이 갖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여기를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제로 제주자치경찰단의 효율적 사무 분장 모색이다 이렇게 둔 이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 자치경찰 도입할 때 이원제를 이런 식으로 나누면은 오히려 정말 어려운 길을 스스로 자초하는 것이거든요. 그냥 경찰청의 모든 사무 중에 국가경찰을 앞으로 경찰청장이 직접 할 건데 해야 되는 업무 빼봐. 그리고 다 빼고 충분한 논의까지 다 빼고 나머지는 자치경찰이야. 이렇게 했으면 아주 간단했어요. 근데 이거를 현장을 어떻게 나누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현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그 논의를 어떻게 끌고 나갔냐면 현행법 하에서 일단 교류를 좀 왕성하게 하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접점을 찾기 위해서 자치경찰 부장제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조직을 연결하고 이런 것을 이제 단계적으로 가면서 현재의 수적으로 약세인 제주자치경찰단의 인원들을 사무에 있어서는 좀 이렇게 양쪽으로도 좀 보충하는 이런 것을 좀 점진적으로 나가자 이런 취지로 나름 이제 좀 보수적이지만 대안을 찾아가는 이런 것을 말씀드렸고요. 아까 박병욱 교수님은 여기 제주대학교 교수님이시다 보니까 여기서 자꾸 시범 실시하는 걸 미화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우려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이 상황까지 온 것은 이런 그 테스트베드 해소가 문제가 아니라 테스트베드를 제주에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작업에 필요한 제반 여건들을 중앙정부에서 지원이나 지지를 안 하고 내버려뒀기 때문에 오히려 발생된 것이 선두에 나가서 가고 있는 제주가 무슨 잘못됐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조금 앞으로 보완이 돼야 된다.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 자치경찰을 하면요, 또 이렇게 이원제를 제주에서 먼저 하게 되면 경찰이 직무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을 바라보고 당장 고맙다는 말이 많이 듣기 때문에 설문조사에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 또 주민들도 자기의 뜻을 경찰 정책에 반영한다거나 경찰이 매일 자기를 찾아오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할 정도로 좋아하죠. 그래서 우리가 주민의 삶의 질을 좀 높였다는 의미에서는
테스트가 아니라 뭘 해도 괜찮겠다.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시도지사에서 자치경찰위원회로 넘어간 거에 대해서는 저도 뭐 자치경찰위원회라고 하는 주민 대표들이 통제 지휘 감독하는 그 시스템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주민 대표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시도지사 같은 경우는 제주도민이 투표권을 갖고 있어서 주민 대표성이 100%라면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국가경찰위원회에서 한 명을 지명을 한다거나 또 위원추천위원회에서 경찰청장이 개입하고 이런 주민 대표성에서 2% 부족하다 이런 면에 있어서는 이것이 조금 시도지사의 주민 대표성에 비해서는 좀 약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우리 임국장님도 아쉬워하는 것이 저도 뭐 아쉬워합니다만 과거에 자치경찰법을 독립법으로 새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현행 경찰법을 전면 개정할 것이냐 여기서 사실은 승부가 갈라졌습니다. 새로 만들었으면 공동 주관을 할 수가 있는 찬스가 있었는데 경찰청에서는 굳이 경찰법을 전면 개정하겠다고 계속 밀었거든요. 그때 아니야 새로운 법을 만들자 했으면 행안부도 거기 들어가고 왜냐면 자치경찰이니까 자치 문제는 행안부가 완전 자기 해당된 전문가 집단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공동소관을 하지 못한 것들이 지금 좀 아쉽게 남아있다. 이 말씀을 아마 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유원제의 어떤 선언적인 시행, 이것을 우리 제주도에서 한다는 것이 희망의 불꽃이다. 이걸 꼭 살려서 나가야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과 혜택, 재정 부담 이런 것들은 시험 도구 혹은 시험의 판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지지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정된 시험보다 15분 정도 지연되긴 했습니다만은 저희 제주형 자치경찰제 세션 발표와 토론을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